감성 라이팅이란 거는 끝판왕이에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이미 도시락을 고르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을 안고 있고 그 사람이 바라던 미래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 넌 할 수 있다고.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그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네라고 카드를 들밀고 나랑 너랑 친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결제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빼. 빼면 어떻게 돼? 남들하고 똑같아요. 저기 멀리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자판기로 있는 거예요. 사주던가 말던가. 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을 한 10번 이상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가죠. 자, 정리를 할게요. 감성 라이팅 위력을 지금 거의 1시간 근처 동안 들으셨죠? 하고 싶죠? 예. 했으면 좋겠지. 하면 돈 벌 것 같지 않나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온라인 마케팅에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 상세 페이지 들어왔고, 특히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쇼핑몰은 내가 정말 이거 말고 정말 내가 찾고 싶은 걸 온 거죠. 고가의 제품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 난 사실 잘 알아. 참외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구스다운을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잖아요. 누군지 특정되죠.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특징이 뭐다? 자, 두 번째. 내가 라이팅 하고 싶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그거를 좀 따뜻한 눈빛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감성 라이팅 못하는 분들은 되게 계산기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마진만 생각해요. 뭐 주판을 땡기면서 야, 최저임금으로 내 저 직원 써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주휴수당 어떻게 빼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머니 컨텐츠 채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보고 상상을 하는 거지. 내가 저 소비자의 마음이었으면 어떨까? 그 소비자는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 그 사람도 어떤 생활에서 살고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따뜻한 마음을 좀 보일 줄 알아야겠죠. 그게 기본적이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인격화예요. 인격화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느끼게 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AI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왜?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찾는 구스다운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알려줘. 와닿아요? 안 와닿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참외 어떠신가요? 오늘 참외를 먹고 싶은 걸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와닿나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토대기예요. 저는 상주에서 몇 년 동안 대학생 4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 아들 키우면서 그 아들만큼 참외를 이렇게 키워왔던 아줌마예요. 근데 이 참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나은가요? 다르죠. 인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녀폰은 폰에 인격화를 시켰죠. 폰에 인격을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해. 널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대야 두근거림. 제가 써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격화 시켜야 돼. 개인적인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감성 라이팅은 1단계 소비자가 원하는 거 몰아야 되고, 그 다음 무조건 인격화. 이거를 많이 못해요. 왜? 오글거려서. 많이 못해. 이거 제대로 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삭제해요. 열심히 해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다 보면은, 이걸 없애는 업체들이 보통 이 인격 카드를 보통 누가 시키냐면 대표님이 많이 하거든요. 보통 대표님이 스토리가 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퇴사를 안 하잖아. 항상 변하지 않는 무언가라서 대표님으로 스토리를 많이 잡는데, 나중에 없앨 때 보면은 대표님이 자기 얼굴이 너무 오글거린대. 맨날 사이트 보다 보면. 그래서 삭제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 돼.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맨날 보지만 고객은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2단계까지 왔어. 그 단계까지 왔으면 세 번째가 뭘까요? 정교한 숫자가 나와야 돼. 왜? 정교한 숫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나왔던 거. 250g의 화학염료와 3,200g의 살충제 아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면의 생산량은 이 숫자도 힘들다. 예. 26억 9,000kg 뭐 이렇게 2011년 미국 농무 기준 이거 검색해야 돼요. 검색해서 아니면 업계 관계자는 잘 알고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 토생님이 이제 참외를 팔아. 참외를 팔면은, 상주에서 지난 1년간 생산된 참외의 개수는 59,671개입니다. 그 중에 A 등급의 참외는 약 18,618kg이 나왔죠. 그 A 등급의 참외를 고른 건 4분의 1의 경쟁률을 뚫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이 시너지가 되기 시작하죠. 얘네 둘이 시너지가 뭐냐?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 이 사람이 나와서 저는 몇십 년 동안 참외를 골랐어요라고 하는 걸 잘 몰라. 근데 정교한 숫자가 나온 순간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옛날에 반부배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무기 엄마예요. 저는 10만 8,611시간 동안 기저귀를 고민했었던 무기 엄마입니다 하니까 둘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해? 라임이 필요해. 라임. 예, 이게 뭐냐? 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좀 돌려보면은 여기 어디 있었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찜통 더위에도, 같은 제품이라도 아침의 시선, 점심의 시선, 저녁의 시선. 뭐,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도, 우리 제품의 감정도 구구절절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라임이에요, 라임. 예, 래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좀 맞춰줘요. 구절 맞춰주면 어떻게 들리냐? 요게 시처럼 들려요, 시처럼. 근데 이렇게 글 쓰는 건 좀 쉬워요. 예, 오히려 글을 요약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풀어 쓰면 되죠. 예, 어, 이거를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벤치마킹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CF라든가 C 같은 거 좀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하면서, 여기 참외를 넣어보면 어떨까? 뭐 이러면은, 야, 이런 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 이 3단계만 가셔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4단계. 풍부한 양이죠. 풍부한 양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만 있으면, 그냥 뭐 달콤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예, 소녀폰도 보면은,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해.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있었으면 잘 됐을까? 아니죠. 소녀폰을 위에 올라가면 소녀폰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소녀폰 볼까요? 소녀폰은 세계관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사이트예요. 세계관이 사람들한테 소녀폰이래. 이름 재밌는데? 근데 소녀폰의 꿈에 들어가면은 소녀폰에서 열심히 일하는 꿈과 희망의 이야기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소녀폰입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현모양처 꿈이에요.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좋은 남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잘 먹고 잘 지낸다. 벌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이렇게 감성이 떼거지로 나. 이게 다 감성이거든요. 한 명만 나오면 심심하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나 좋은 사람들이다. 자, 더 있죠? 여기는 리뉴얼 되면서 하노이를 갑니다. 일부러 가요. 하노이를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소녀폰이에요. 소녀폰은 무슨 감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동남아 분들에게 우리 폰들이 가서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폰을 반납하면은 그분들에게 사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감성적인데 또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아직도 한 대에 90, 100만 원 이르는 스마트폰을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러 갔다 왔어. 가서 핸드폰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직접 갔더니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소녀들에게 핸드폰도 고쳐서 더 오래 써주게 해주고 우리한테 우리 핸드폰 이거 가지렴 이렇게 기부도 하고 왔어요. 이런 컨텐츠가 나와요. 그리고 난 아직도 잊지 못해. 너 처음 만날 때 그 행복한 두근거림. 궁금한 게 있을 때 너의 감정 물었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컨텐츠가 나오겠죠. 뭐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 당신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에너지와 여유가 가득한 자신의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하는 사람들, 삶의 작은 행복과 아기자기하게 기뻐하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한없이 웃어줄 사람들. 어, 제가 썼는데도 약간 오글거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왜? 다른 쇼핑몰은 세계관이 없잖아. 다른 중고폰들은 세계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중고폰들은 오늘도 싸요, 싸? 비싸게 쳐드릴게.
딴 데 가면 사기 맞아. 어우, 최신 기종 많아.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여긴 세계관을 얘기하잖아요. 난 이런 세상을 꿈꾸고 이런 걸 너랑 공감하면 좋겠고 너의 폰도 사랑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다르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사고 싶고 내 폰을 아껴줄 것 같은 사람, 정말 좋은 폰을 사고 싶은 사람과 나는 읽게 만들고 싶어. 클릭당 얼마를 주고 광고를 하는 걸 읽게 만들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흥했다가 없애면 떨어지는 게 또 감성 라이팅이다. 그래서 풍부한 양으로 구조를 짜면 좋아요. 이거는 사실 쇼핑몰에만 적용된 특혜입니다. 쇼핑몰에만 적용되는 특혜. 자, 그리고 가장 끝판왕 뭘까요? 끝판왕은 압도적인 양이에요. 자,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에 이거 다 지울게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뭘까요? 적당히가 아니라 압도해야 해요. 누구를? 고객을, 경쟁 업체를 압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끝이 없어요. 계속 압도. 쌓아야 돼. 왜? 고객이 보면 놀래서 자빠질 거고, 경쟁 업체가 보면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됐던 업체가 누구냐면, 비추조명, 칸투칸, 66까지. 아트랑스. 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업체들이죠. 스쿨뮤직, 프리버드. 이런 업체들은 프로젝터, 매니아. 이런 업체들이 바로 경쟁사들을 압도합니다. 어떻게? 감성 라이팅.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의 끝입니다. 라빨디프티님, 네이버 상세 페이지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감성 마케팅.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감성 마케팅은 극 초반과 그 다음에 극 후반에 가장 어울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스마트 스토어는 인내심이 쇼핑몰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한테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좀 나가는데 그래도 초반은 좀 봐요. 막 쿠폰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그때 보통 나와요. 초반에 저 건희 아빠예요.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제 아들 위해 소포를 만들 꿈의 벨로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고마워 하고 끝나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극초반과 극초반에 넣으면 아주 맛있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죠. MSG 팍팍 넣은 맛집이 됩니다. 예, 저는 MSG 되게 좋아해요. 미원을 팍팍 넣은 그런 게 되죠. 그러면 뭐 당연히 같은 조건이면 사겠죠. 자, 물론 상품이 너무 밀리거나 아니면은 퀄리티 자체가 밀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성 라이팅은 기본 그 기본 플러스 심화 플러스 최고급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 업체도 이미 기본과 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감성 라이팅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본 심화 때 밀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뭐냐면 기본 심화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기본 심화는 다 되어 있는데 최고반이 감성 라이팅인 거죠. 이해가 됐죠? 자, 초반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넣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길이는 어딜까요? J, 쿨, 제가 영어 발음이 약합니다. 네, 제가 국어학과라 가지고 네, KB 네. 죄송해요. 그래도 나름 위안하고 살아요. 제가 아는 단어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 하면서 하면서 이런 약간의 위안을 갖고 사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 질문은 제가 너무 많이 적당한 길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희는 길게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20만 픽셀도 한번 만들어 봤고 30만 픽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남성 용품 같은 경우는 30만 픽셀로 만들나 5만 픽셀로 만드나 구매력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핸드폰 거치대였던 것 같은데.
남성 부분 같은 경우는 핵심이 좀 중요했어요. 남성 용품 같은 경우는. 근데 남성 용품 중에서도 좀 디테일한 거, 뭐 튜닝 용품 이런 건 길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이가 길어서 이탈한다. 길이가 이건 뭐냐면요. 길이가 짧아도 이탈한다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 보고 그냥 나가요. 길어도 나가고 짧아도 나가요. 보통 이래요. 그러면은 길이가 길면 살 사람이 살 확률이 높아진다. 요건 맞죠? 전제가. 왜냐면 길이가 길다 보면은 살 사람이 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쵸? 왜냐면 보다 보면은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쓰임새도 나오니까 길이가 길면 살 확률이 높아져.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길이가 길면 좋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저희 컨설턴트 기획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끝까지 해. 끝없이 해. 길이로 압도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김미정 토대님, 어이구, 제 얼굴 나왔다. 예, 제가 이게 채팅창에 안 보여서 약간 옆에 띄워놓고 있거든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성률이 80%, 이거 좀 심각한데요. 왜 80%지? 예, 좀 보고 싶긴 하다. 어떤 상태인지. 반성률 80%면은 너무 센 거예요. 이거 쇼핑몰이죠? 쇼핑몰. 이거는 보통 엉망진창인 광고를 할 때 많이 일합니다. 주로 모바일 배너 광고. 왜냐면 모바일 배너 광고가 보통 이탈률이 80에서 90% 나오거든요. 이게 유입수를 많이 먹으면은 반성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는 반성률이 측정이 안 될 건데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성률 측정이 안 돼요. 왜냐? 반성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 왜? 반성률의 개념이 뭘까요? 이탈률의 개념은 이 페이지를 보고 다른 페이지를 보는 확률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그냥 나가면 반성률이 잡혀요. 페이지를 보고 다른 페이지를 보는 확률. 이건데 다른 페이지, 지금 연관 상품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당연히 반성률이 극도로 높겠죠. 왜? 이 페이지만 보고 나가죠. 참여를 보고 온 사람들이 딸기를 보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치?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반성률을 그래도 조금은 낮추고 싶다. 그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이죠. 썸네일과 제일 처음의 사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쇼핑몰로 따지면 쇼핑몰이 반성률을 낮추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메인 배너의 사진과 메인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사진 한 개 바꿔서 65에서 18% 떨어뜨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스토리 때문에 반성률이 높진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 물론 구성을 바꿔서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80%가 막 20%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처음에 사진이 뭐가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배치를 할 때 메인 배너를 뭘 했을 때 이탈률이 줄어든가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저희는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공개를 해줄 테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만 스토리 때문에 반성률이 나간다는 굉장히 한 3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쇼핑몰이 반성률이 높으면은 내가 광고 유입이 엉망진창일 거다 정도입니다. 네. 네, 처음 사진이 되게 예쁘면은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되게 보고 싶게 만들거나. 예, 그래서 처음 사진이 좀 퀄리티가 좋은 게 좋죠.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오늘 예, 12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만 받고 끝낼게요. 예. 그래도 이 시간까지 20명 넘게 듣고 계신 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얘기 잘 들으셨다면 예, 오늘 많이 큰 걸 얻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를 배우실 거면은 이 채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잘한다? 뭐 혹은 요것만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희 안 알려드리고요. 어, 뭐라고 표현하지?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내 실력이 되고 내 쇼핑몰에 사람들이 반하게 될 거고 내 스토어에 머물게 될 거고 남들보다 더 머물고 남들은 어이없어 할 거고 이걸 저렇게까지 해? 실제로 저희가 겪는 일인데 이런 감성 컨텐츠 갖다 놓으면요 사람들이 경쟁업체가 어버버해요. 왜냐면 경쟁업체가 원래 다 뺏기거든요. 벤치마킹을 다 뺏기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런 막 쓰면 너무 경쟁업체도 오글거려서 못 써요. 당황해요. 그걸 못 따라해.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차이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차이. 그게 감성 라이팅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